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한 달 벌어 한 달 사용하는 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월급의 몇 달치도 그냥 여유 자금으로 전혀 두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고, 물론 투자 때문에 자신의 돈을 많이 써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투자나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그냥 원래 돈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가난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건을 하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몇십만 원도 없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난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출 중독. 요즘에 이제 사실 대출 중독이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돈을 빌려서 쓰는 거에 되게 익숙한 분들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대출받고 쓰고 이런 게 이제 익숙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빚 갚는 데 다 씁니다. 월급을 받아도 돈을 내 손에 쥐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자신의 현금을 쌓아놓고 이 범위 안에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핸드폰 소액 결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대출 중독의 일환인데, 현재 손에 이제 돈이 없어도 먼저 결제할 수 있는, 선결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가게 되면은 지인에게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있고, 카드론이든 은행 대출이든 소액 대출로 돈을 빌리고 계속해서 급한 불을 끄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수백만 원 정도 대출받는 거가 아주 일상적이고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도 높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심리적 장벽이 없어진다는 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더 빌리는 액수가 커지게 되고, 또 이자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돈 모으기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거고, 계속해서 숨만 쉬어도 가난해지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현금을 쓰지 않고 신용카드를 주로 쓴다라는 건데, 주로 이제 돈을 좀 적게 쓰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용카드를 쓰신다고 해서 돈을 못 모은다,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려면은 환경을 세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은 실물이죠. 지폐로 이렇게 만질 수가 있고, 내가 이 지갑 내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체크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체크카드나 이제 현금을 쓰는 경우가 조금 더 돈을 잘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 중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빚을 지고 있고 얼마나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그거를 사실 유도해요. 신용카드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신용을 가지고 내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돈을 끌어다 쓰는 거가 신용카드의 개념이잖아요.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액수를 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일단은 결제할 수 있고 물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출 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중에 이제 월급으로 이제 카드 대금을 갚을 때나 그때서나 깨닫게 되는 거죠. 신용카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자산, 그게 돈보다는 훨씬 더 큰 지출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게 큽니다. 여기에다가 신용카드가 현금 서비스 같은 게 많죠. 소액 대출도 있고, 카드론, 보통은 수천만 원까지 이제 대출이 되는데, 카드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쉽게 끌어다 쓰고 쉽게 사용하는 습관이 들게끔 하는 게 프로세스고 마케팅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카드 시스템이 인간의 경제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카드의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돈을 갚는 고통을 미래로 유예를 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런 감각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숨만 쉬어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 내가 얼마를 쓰고 빚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나가는 단위면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을 납입을 한다거나 전세대출금을 납입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제 숨만 쉬어도 가난해지는 분들은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고 얼마를 썼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짜잘한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짜잘한 소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디에 지출하고 있고 빚이 얼마고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사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디로 새 나가는지를 모르고 이걸 잠그지 못하면은 돈은 계속해서 잃게 돼 있고 가난해지게 돼 있거든요.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보통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뭐 쇼핑몰에 들어가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구매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결제를 할 때 카드 할부 결제를 많이 이용하는데, 카드 할부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 물건을 한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뭐 12개월 할부를 했다. 그러면은 뭐 8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겠죠. 계속 할부 거래를 하다 보니까 물건은 이미 사 있고 내가 돈이 정확하게 얼마 나가는지를 계속 까먹게 되는 거죠. 내가 물건을 살 때 내가 돈을 주고 사거나 한 번에 딱 사면은 돈이 얼마나 딱 나갔는지를 본인이 바로 인식을 하지만, 할부로 거래를 해버리면은 매달 나가는 돈이 생기고 이 매달 나가는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빚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출 통제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제일 핵심인데요.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한다입니다. 한마디로 사고 싶은 건 사야 돼요. 백화점에 가서 걸어가다가 꽂혔어요. 옷에 꽂혔어. 가방에 꽂혔어. 그럼 사야 되는 거죠. 뭐 분명히 비슷한 질이나 비슷한 패션 아이템이 있고 저렴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꽂히면 사야 된다. 월급 200만 원을 벌어도 예를 들면 나는 강아지는 키워야겠어. 뭐 고양이는 키워야겠어. 고양이, 강아지 2-3마리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월급 200만 원을 벌어도 비싼 핸드폰을 사용해야 돼. 신용 핸드폰이 나오면 바로바로 새로 구매를 해야 돼. 그리고 뭐 요금제도 무제한 요금제는 사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또 월급이 200이어도 나는 주거의 질은 못 낮추겠어. 양질의 주거에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월세 100만 원인 집에서 사는 거고. 방송을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연예인분들이. 쓸 건 써야 돼. 그 삶이 한 번인데 그냥 누릴 건 누리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계속해서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조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에 들어가는 소비를 한다. 그리고 학습, 자기 개발에 쓴다.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는 맞지 않는 소비를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시대에는 마케팅 자체가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조장하는 시대죠. 소비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사고관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의식주를 제외하고서 사실 필요한 게 아니죠. 대부분 사치제에 해당하는데,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원하는 것을 사는 게 대부분 현대인들의 소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방식도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질투심이나 욕망을 자극을 해서 소비를 하게끔 하는 거고, 대부분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미지나 너는 이 물건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뛰어나고 엄청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효용을 높이는 거고, 물건을 사면 너는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물건을 사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앞선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구성을 하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게끔 하는 하나의 표어이고 이제 주장인 거죠. 베뷸런 효과라는 것도 있죠. 네, 베뷸런 효과는 이제 소비자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돋보이고 싶은 심리에서 물건을 구매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사치분 소비를 하는 걸 말하게 합니다. 비싼 상품을 내가 구입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 베뷸런 효과에 해당을 하는 거죠. 수요 공급에서 싸지면 많이 이제 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비싸지는데도 물건을 사는 거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데도 왜 계속해서 소비가 증가를 할까를 분석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베뷸런 효과고, 대부분의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 행태는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조장하고 내가 필요가 없어도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라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알짜부자인 분들은 남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돈을 많이 버신 상황에서는 남들에게 보여준 이미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지만, 처음에 돈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상황에서는 남의 시선에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은 사실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지는 분들은 소비가 대부분 남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계속해서 하면서 가난해지는 거죠. 타인의 시선에 너무 의식을 하고 타인에게 휘둘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숨만 쉬어도 가난해진다, 살아갈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난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가난을 유도합니다. 가난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를 하고 밥을 굶지 않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은 벌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재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느 정도의 성실성이나 약간은 예를 들면 경계성 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많죠. 지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면은 이 돈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확실히 이제 가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제 경제 개념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10대, 20대 때 소비를 하는 습관 같은 거를 잡아놓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노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